에피소드 10 8VAM만으로 나의 수영 실력 뒤집기. 자유형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 추진력의 근원은 킥일까요? 팔의 스트로크일까요? 대부분의 수영인들이 아시듯이 스트로크이겠죠. 자유형에서의 추진력은 스트로크이 80% 이상, 킥의 비중은 20% 정도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물론 전문 선수들이나 마스터즈급 선수 시합 등의 상황을 제외한 저희 대다수의 건강 증진과 부드러운 수영을 목표로 하는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자유형의 추진력을 차지하는 팔의 스트로크만을 떼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유형의 스트로크를 담당하는 팔의 구성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손, 전완 아래팔, 상완 위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형 스트로크 동작에서 이 세 부위를 각각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보아야 할까요? 우선 나의 현재 자유형 스트로크 과정을 면밀히 어떤 부위를 먼저 움직이며 어떤 부위를 언제, 어떻게 힘을 주어 움직이며 어떤 부위에 내 최대의 파워를 사용하는 걸까? 제가 예전에는 저의 팔 전체의 움직임을 전혀 생각해보질 않고 그냥 손끝부터 시작해서 전완, 팔꿈치, 상완, 그리고 어깨 등의 팔 전체를 하나로 여기어 그 팔 전체를 돌림으로써 자유형의 스트로크가 형성된다고만 아주 간단히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 팔 전체가 둥근 원을 그리며 그 원의 궤적의 끝에 위치한 손이 머리 앞에서 물을 긁어와 뒤로 밀어내는 것을 반복한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3년의 수력의 시간이 지날 때쯤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손의 움직임의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선 손끝이 움직여 아래로 내려가고 그 후 아래팔이 따라 내려간 후 그 아래팔이 가슴 앞쪽에 이르러 롤링이 시작될 때 비로소 팔뚝의 힘으로 푸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의 이 동작을 하며 어깨 통증이 사라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동작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 저 자신에겐 최적의 동작이라 판단되기에 본능적으로 이 동작과 자세에 몸이 익숙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손끝에서 아래팔, 윗팔, 어깨의 4가지 부위가 모두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팔뚝, 윗팔, 아래팔, 손끝이라는 역순차적이 아닌 손끝, 아래팔, 윗팔, 어깨의 순차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팔의 각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을 생각해본 적 있을 리가 없는 수영을 갓 시작한 초급반 시절에는 머리 앞으로 손을 뻗어 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역순차적으로 먼저 어깨 관절을 움직여 팔뚝인 윗팔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팔인 전완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손끝을 당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한쪽 팔에서 강한 힘을 쓰기 가장 쉬운 부위가 바로 팔뚝이다 보니 스트로크의 시작이 팔뚝을 눌러 겨드랑이 사이를 좁히고 팔뚝을 먼저 순간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누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팔뚝에 비해 힘이 덜한 팔꿈치 부위가 살짝 접히며 아래팔이 내려오게 되고 그 후 이미 당겨진 팔뚝과 동시에 몸통 또한 롤링이 시작되며 측면으로 돌아가 버리니 늦은 타이밍에 끌려오던 아래팔과 손은 푸시의 역할은 하지도 못한 채 끌려오다가 중간에서 물 밖으로 빼내 리커버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 리가 없었던 거죠. 그 후 스트로크의 과정을 다시 천천히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자유형 스트로크 할 때 정말로 윗팔인 팔뚝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관찰하였고, 역시나 위에서 지적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스스로 교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절대로 팔뚝을 먼저 동작하지 말고 아래팔도 먼저 동작하지 말고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손끝을 먼저 움직이는 것부터 꾸준히 생각하며 확인 체크하며 반복했습니다. 우선 팔뚝을 먼저 동작할 때의 느낌과 손끝을 먼저 움직일 때의 미세한 다른 느낌을 알아내고 기억하여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함을 이겨내기 위해 온전히 손끝을 먼저 동작할 때의 느낌에만 집중하며 스트로크를 일주일, 2주일간 반복하며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시켰습니다. 속도와 힘보다는 왼팔, 오른팔의 손끝부터 움직인 후 아래팔이 따라가고 윗팔의 힘씀과 동시에 롤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양팔의 밸런스에만 역점을 두었죠. 팔뚝을 먼저 동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자유형에서의 몸의 진행 방향 또한 저항을 맞이받았던 떴다 가라앉았다가 아닌 수평 상태에서의 전진을 하는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수영장에서 연습 안 하는 회원님들 본 적 있으세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회원님들은 열이면 열, 모두 각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습들은 전부 다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해오며 연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연습이 아닌 연구를 하는 회원님들은 단 한 분도 보이질 않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무슨 연구냐? 내가 일주일에 2, 3일, 하루에 1시간, 수영장에서 강사님의 강습도 따라하기. 벅차 가까스로 끝마치기에 급급한데 무슨 수영 연구를 하냐? 스포츠학 전공의 대학생도, 석사생도, 박사생도 아닌, 수영 전문 스포츠 전공인도 아닌 내가 수영하는데 뭐하러 거창하게 연구까지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수영은 연습만으로는 절대로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을 매일 연습과 연습을 반복하고 선수 출신의 강사님의 지도도 받아왔고 수영 전문 유튜브도 매일 몇십 개씩 참고하며 되풀이하지만 나의 실력은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지 어제까지 해왔던 연습만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마시고 잠시 머릿속을 비운 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수영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연습과 연구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수영에서 연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동작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식 속의 동작을 그대로 수영장에서 반복 구현하여 그 동작이 내 몸에 습관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자유형에서 유선형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발차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야 해. 스트로크는 이런 거야. 이렇게 팔을 돌려야 해. 호흡은 이런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라는 대로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하라는 동작대로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더욱 정교하고 강도 높은 강습과 연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결과는 지금의 한탄 섞인 체념과 절망, 좌절감에 한숨 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강도 높은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와중에도 그리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수영에서 연구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연구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정말 중요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